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공, 더 큰 행복을 꿈꾸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갈망은 충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의 시작일 뿐일까요? 고대 철학자 루크레티우스,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끝없는 욕구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문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루크레티우스의 이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도록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루크레티우스가 말했듯 끝없는 욕망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욕망의 본질, 그것이 끝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욕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지혜를 찾아보세요. 욕망의 본질,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심리적 동인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감정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루크레티우스가 지적했듯 욕망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무한히 확장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욕망을 갈구하게 됩니다. 더 크고 좋은 집, 더 화려한 옷, 더 많은 돈 등 끝없는 추구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이를 자연적인 욕망과 부자연한 욕망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적인 욕망은 생존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부자연한 욕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자연한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이 끝나지 않는 이유, 비교 심리. 인간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족감의 순간성,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루크레티우스가 견고한 무한한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사회적 압력, 현대 사회는 광고, 소셜미디어, 문화적 규범을 통해 욕망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더 나은 삶, 성공적인 모습이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성취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닌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욕망의 함정, 욕망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발전과 성취를 이끄는 원동력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 사회적 인정 욕구, 혹은 외모와 관련된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의 파괴, 과도한 욕망은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야망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돈이나 권력을 향한 욕심은 친구나 동료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욕망의 극복, 루크레티우스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욕망의 끝없는 확장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성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욕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멀리즘, 현대 미니멀리즘은 루크레티우스의 철학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욕망을 줄이고 진정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와 만족,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누린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욕망보다는 만족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재정립, 물질적인 성공보다 관계, 건강, 내면의 평화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정의를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실적 사례,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세종씨는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 고급 차를 자랑하는 포스트, 명품 구매 인증샷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움을 느끼는 정도였지만 점차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 우울감에 빠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고 여행을 떠나는 등 무리하게 소비를 시작합니다. SNS에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 달 카드 청구서가 늘어나면서 비싼 물건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으니 친구들의 관심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더 벌겠다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얻었지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 상환 압박이 커졌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가 말했듯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은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서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와 건강,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기.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며 끝없는 욕망을 억제하고 만족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공,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루크레티우스의 말처럼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관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